이거야 원. 우리들의 넘버 원. 대한민국에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선택입니다. 북한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즉 자유가 없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음을 선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넘버원 시간에 항상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특별한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경험을 다 가지신 분들 만나보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나오시는 분들마다 사실 정말 대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기죽을 정도로 이렇게들 열심히 사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 있나 싶은데 오늘도 역시 그런 분들입니다. 남북 통합 한의사 1호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한쪽에서도 하기 힘든데요. 양쪽에서 다 하신 거예요. 한의사 김지은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에 제가 다 소개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하시는 일과 병원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민이고요. 북한에서 청진의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내과 의사, 소아과 의사 하다가 탈북을 했고요. 네. 한국에 와서는 한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지금은 한의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종일관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거기서도 긴 공부를 하셨는데 여기 와서도 또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변화, 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의사인데 거기서 의사면 왜 굳이 여기로 오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의사가 왜 탈북을 했습니까? 그것도 10년씩 의사하던 사람이. 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 질문에 제가 의사였기 때문에 탈북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북한이 가장 어려웠던 95년도 중반 그쯤에 제가 소아과 의사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생명을 북한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살려내지 못할 때 그때 심적인 괴로움, 아픔, 내가 담당 의사로서의 그 무책임함, 자괴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심했고요. 네. 거기에다가 일상생활 자체가 어렵고 그런 네. 것들이 제가 북한을 떠나게 됐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니,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사람을 못 살릴 때 느끼셨던 슬픔과 또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사실 선택은 둘 중에 뭘 고르지?가 아니고요. 둘 중에 뭘 하나를 놓는 일인데 정말 힘들게 놓고 또 새로운 선택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왔는데 여기서도 의사를 해야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힘든데 또 여기서 의사를 하시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직업이 귀천이 없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한국에 와서 굳이 내가 의사라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네. 대한민국 사회에 내가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뭔가도 다 해야 되겠다 하고 사실은 직장을 찾느라고 진짜 동분서주했었거든요. 의사 말고 다른 직장도 많이 하신 거죠? 다른 직장 하려고요. 예, 네. 예. 근데 이게 문화적 차이도 있고 컴퓨터 압니까? 운전할 줄 압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네. 우선 직장 생활이 어렵더라고요. 네. 예, 그러다가 다단계를 접했고 아이고. 그걸 하면서 가지고 있던 정착금도 다 날리고 이게 끝인가 할 즈음에 새롭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정말 디디고 일어나지 못하면 안 네.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뭘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진짜 많은 탈북민들이 그런 안 좋은 일을 겪거든요. 예.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 우여곡절 끝에 정말 좌절하다가 그래도 내가 다시 의사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한 이유는 뭐예요? 나라에도 잘 정착을 해야 되겠다. 내가 잘 정착하려면 뭐 해야 될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말씀은 이렇게 수월수월하게 하시지만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고요. 또 먼저 온 통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북한 이주민들을 부르는데 이렇게 처음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앞에 가셨던 분이 그렇게 갔잖아요 라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의대를 졸업해서 10년간 의사를 했는데 네. 여기서는 안 된다고 했다면서요? 네. 왜냐하면 한국의 의료법은 의사가 되려면 국가고시 시험을 쳐야 돼요. 네네. 국가고시 시험은 그 의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누구나 다 칠 수가 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의학대학을 나왔고 한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네네. 자라는 자격을 받았지만
국시원에서 북한에서 의사 생활을 할 때 소지하던 서류를 북한에 가서 가져오세요. 말도 안 돼. 이렇게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이 제도는 불합리하다. 그럼요. 북한에서 가져오라는 거는. 아니 목숨 걸고 여기 왔는데 그렇죠. 서류를 다시 가지고 네. 오라니요. 네. 그래서 국회에 청원을 넣었고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보호법을 개정을 해달라. 네. 예, 이렇게 청원을 넣었고 그게 한 3년 동안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청원이 해결이 돼서 북한에 가서 가져오지 않아도 지금은 자격시험을 칠 수 있게 되고 저는 그 사이에 나는 그러면 한국의 의학대학에서 다시 공부하겠다. 네. 내가 배운 거는 북한이 의대지 네. 한국의 의대 아니니까 다시 공부해서 여사에 적합한 내가 의료기술을 습득을 배우겠다 하고 다시 대학을 다닌 거죠. 예,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바꿨기 때문에 북한에서 온 많은 이주민들이 그 경력이라든지 북에서의 활동을 모두 부정당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제 다 근거가 인정을 생겼습니다. 받습니다. 네. 역으로요. 꼭 통일이 아니더라도 남쪽에 있는 분이 교류를 통해서 북에 가더라도 근거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정말 첫 사례를 잘 만드는데 애쓰셨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와서 여기서 또 의대 공부를 좀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즐기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인데 안 힘드셨어요? 당연히 힘들죠. 외래 영어를 못하는 것도 힘들고요. 네. 한문을 많이 우리 북한에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고요. 30대 후반에 10대 후반들과 같이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요. 학교 문화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네.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었고 이거 아니면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내가 없네 이런 생각도 네. 있었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안산 상록구에 있는 한방병원의 원장님이신데 어떻게 좀 병원은 잘 운영이 되나요? 돈이 좀 들어오나요? 예, 그럭저럭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한국에 와서 처음에 사람들이 병원을 개업을 하니까 병원에 환자가 많아요 하는 질문을 많이 네, 하시는데 네. 난 이 질문이 너무나도 낯섰어요. 아이러니한 질문이다 생각을 했어요. 네. 왜 한 병원에 환자가 많아야 됩니까? 환자가 없어야 좋은 사회가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지금은 왜 환자가 많아야 되는지도 이제 어느 정도 네. 알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무상이니까요. 예. 모두의 재산이고 공공인데 여기서는 이제 의사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네. 네. 제일 자신 있는 이제 지금 환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김지은 원장님한테 가면 이거 진짜 금방 낫네. 그런 거 있나요? 없습니다. 겸손하십니다. 네, 그런 건 없고요. 저는 우리 병원이 문턱이 낮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고 네. 그리고 가운을 입으면 사람이 조금 도도해 보여요. 흰 가운이. 그럴 수 있죠. 권위가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쫙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환자가 편안하게 문 훅 열고 들어가면 되게 활짝 웃는 선생님이 앉아 있어. 네. 이 생각만 가지고 들어와도 좋겠다 이 마음입니다. 네, 문턱이 낮은 병원이란 말이 와닿네요. 자, 게다가 이렇게 한국에서도 또 의대를 가서 또 공부하고 북에서도 의사를 하고 법까지 공부했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두뇌가 있지 않고선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실 수 있나요? 법은 왜 공부하신 거예요? 남북한 보건 의료가 어떤 식으로든 서로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느꼈지만 그렇죠. 이때 지구상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전염병이 발생하든 그것이 그 지역만이 문제가 아니게 되거든요. 네. 북한에서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해서 전염병이든 뭐든 발생하면 이제 너네 문제니까 너네 알아서 해 하고 북한을 훅 내버려 둘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아니라는 거죠. 네. 이제 대한민국도 그 영향권에 가장 먼저 들 수 네.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보건의료는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지구적으로 하고요. 협력해야 되죠. 예, 북한 보건의료를 지금 상황보다 좀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좀 발전시켜 나가는 거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건강한 미래를 위한 문제이기도 네. 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정책도 있을 거고 체계도 있을 거고 시스템도 네. 있을 거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기초에는 법이 있다. 네. 법이 명확하게 돼서 서로가 좀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법이 돼야 그 맞아요. 외에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 시스템 하에서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의료법을 해야 되겠다. 의료법으로 하기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결국은 미래를 가장
먼저 온 통일 이런 표현을 쓴다고 했는데 먼저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의 건강, 나의 안위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안위. 그 우리는 아주 큰 우리입니다.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특히 보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견지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통일하지만 굉장히 요원하잖아요. 아직은.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하는 이 준비가 다음 세대의 누군가가 한번 들여다보고 발판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한 계단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어서 지난번에 누군가가 어떤 논문 굉장히 멋있는 논문 쓰려고 그러는 거죠. 이러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좋은 논문이 될 수도 있고 뭐 수준이 떨어지는 논문이 될 수가 있겠지만 떨어져도 다음 세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도 교훈이 된단 말이죠. 맞아요. 디딤돌이 되는 거죠. 예, 그냥 그 정도만 제가 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지은 원장님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먼 후세대, 저도 못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세대에 누군가가 통일된 이 한반도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 그 언젠가 그 김지은이라는 분 사연을 읽고 내가 큰 도움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고마운 거죠. 제 입장에서는. 네. 살아있는 동안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저도 가져보겠습니다. 끝으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책도 냈지만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는 많은 환자들 뭐 원하면 언제든 원장님 찾아가서 진료받아도 네. 되고 또 고민 있으신 분들 이 주제에 관련된 생각 있으면 가서 상담받으면 되지만 올 수 없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전파하니까 어떻게든 우연히 넘어가서 들으실 수도 있거든요. 북에 계신 또 분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가 북한에서는 남조선이라고 부르지만 이 사회가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교육받은 것과는 굉장히 다른 사회다. 네. 정말 살아볼 만한 사회이다 하는 말씀을 저는 북한 사람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말장난 같긴 하지만 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을 우리 한국에서 많이 하는데 많이 하죠. 네, 참고 견뎌보자. 네.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하고 싶어요. 공허하기도 하겠지만. 아니 원장님 그거 지금 북녘동포가 아니고요. 남녘 저한테 필요한 말이네요. 살아볼 만하다라는 말도 저희한테 필요한 말이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다. 잘 참고 견뎌봅시다라는 것도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청취자분들 가슴에도 울렸을 것 같습니다. 몸만 치료해 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요. 이 상처 입은 분단된 한반도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도 치료해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북한 통합한의사 1호 김지은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함께합니다.